반갑습니다.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. 오늘도 스스로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죠? 혹시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시기이신가요? 계획도, 관계도, 마음도 다 흐트러진 그 자리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죠. 저도 그런 순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때 저를 살린 작은 시작법을 나누려고 합니다.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시 걸음을 떼게 해줄 첫 단추가 될 겁니다. 함께 천천히 한 발 시작해 볼까요?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PD님, 오늘은 뭐가 좀 더 궁금하실까요? 소장님, 많은 청년들이 취업, 인간관계, 진로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.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세요? 그렇죠. 누구에게나 삶의 바닥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을 함께 짚어볼게요.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계획이 틀어지거나 연달아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,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이런 실수가 있을 때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. 그리고 뇌가 이런 위기 상황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도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감정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?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때 회피를 하거나 도망가거나 정면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.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. 그냥 꾹 참고 혼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죠. 감정을 근데 억누르지 말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. 나 슬퍼. 나 이거 되게 두려운데? 나 이거 되게 불안해.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좀 긴장이 풀리기도 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명료하게 한 줄로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작은 이렇게 행동,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내가 똑같은 루틴으로 물을 한 잔 마시는 거,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거,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매일 내가 하는 어떤 기본 루틴 있죠? 이렇게 기본적인 루틴, 이런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를 잘 지내보는 것, 이것만으로 뇌가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까 걱정되기도 해요. 맞습니다. 결과는 변수가 정말 많죠. 인생에는 변수가 많은데 그때 이제 이게 과정 중심의 목표가 좀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시험을 이제 쳐야 돼. 입학 이제 시험 칠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아니면은 취업 이런 과정일 때 나 꼭 합격해야 돼.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해야 돼 하는 순간 이런 큰 목표를 가지는 순간 불안이 올라오거든. 그러면 나는 그냥 하루 1시간 내가 꼭 해야 될 이 과목은 내가 하겠다. 내가 이 부분은 꼭 하기로 한 거 이건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. 이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씩 집중하면 이렇게 불안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주변 도움을 받는 게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. 맞아요.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상황을 좀 털어놓는 것, 그것만으로도 좀 힘이 들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? 네. 친구 또는 멘토, 가족, 부모님, 또 저희처럼 심리상담가들이나 정신의학과나 이제 전문가들이나 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스스로의 약점이나 강점을 좀 아는 게 중요해.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좀 가지는 거, 이런 중요한 고민이 또 있을 때는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거나, 이런 이제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최적화의
이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. 결국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재조정의 신호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아주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. 재조정입니다. 재조정.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작은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. 혹시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미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상담 장면에서 너무 힘들었던 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. 제가 초기 상담 때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꼭 살아남으셔야 된다.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랬을 때 되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거든요. 저도 가슴이 되게 아려왔던 기억이 납니다. 소장님이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,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 핵심은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감정을 좀 인정하는 겁니다. 아, 내가 지금 슬프다, 두렵다, 불안하다 이런 것들 이름을 좀 꼭꼭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. 이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핵심 감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아,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지? 아, 나 시험 이번에 꼭 안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벌써 불안이 이렇게 나한테 있구나. 이런 이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. 이제 두 번째는 작은 행동부터입니다. 자고 일어난 이불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뭐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뭐 이런 1분 안에 가능한 일들 이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자꾸 자기한테 줘야 됩니다. 그리고 과정 중심의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. 뭐 합격, 성공 막 큰 거보다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는 거, 한 걸음부터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. 그리고 이 지지망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. 내가 혼자서 꽁하니 혼자서 고민한다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뭐 가까운 친구, 믿을 만한 친구, 부모님, 또 상담사, 뭐 병원도 괜찮고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었다는 또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.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출구가 있어요. 출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하는 대처 방법도 또 생기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연민입니다. 이게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나 스스로에게 따뜻한 언어 사용하는 거,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, 식사, 가벼운 운동, 이 에너지 회복 이거 너무 중요하죠. 정신건강론 첫 장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. 정신건강은 육체건강과 함께 간다. 너무 아이러니하죠? 몸이 안 좋아도 정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요. 자, 오늘 PD님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이 조금 많이 나실까요?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주변의 지지망을 잘 활용하라.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오늘 이야기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,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